자, 빈칸한성 다음 32번 이어서 갑시다. 자, here's the unpleasant truth 나왔는데 우리 here는 부사고요. 이렇게 부사가 문제에 오면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형식 동사 그 unpleasant truth 주어인데 지금 콜론이 왔죠. 콜론이 왔다라는 건 이 주어였던 이 불쾌한 진실이라는 단어와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의 내용이 동격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사실, 불편한 진실이 뭐냐? 여기 있는 내용이 불편한 진실이란 얘기고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여기에 주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여기에 불쾌한,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고 해석했는데 우리 모두가 biased, 무슨 뜻이다? 편견이 되어 있다, 편향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편향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시 얘기하면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biased는 편향된, 한쪽으로 치우쳐진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편견을 가진 이란 뜻이거든. 동의어가 자, prejudiced, 편견을 가진, 편향된, 그리고 한 가지 더 stereotyped. 이렇게 세 가지가 동의어고요. 핵심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의 핵심어는 biased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어 있다? 편향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가면 unpleasant라는 단어를 힌트로 잡아 보았을 때 이 biased라는 건 마이너스로 쓰였죠. 이해되세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어 있다? 편향되어 있다라는 건 안 좋게 얘기한 거예요. 부정적으로요. 자, 모든 인간들은 휴먼빙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주어고요. is affected by. 쌤이 이런 얘기했죠? affect 나오면 주제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나요? 자, by unconscious biases that 나왔어요. 자, 끊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석을 먼저 해보시면 모든 인간들은 무의식적인 편견, 편향이죠. 동의어가 prejudice예요. stereotype도 있고요. 무의식적인 편향에, 편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편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끝나지 않았죠. 전치사 by 그리고 이어지는 명사 biases 그리고 끝나지 않았으니까 뭐의 소식을 받았다? 관계사절의 소식을 받았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는 lead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쌤이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lead는 이끌다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잘 보세요. 주어를 썼고요. 동사 lead 그리고 명사 그리고 이어서 to 부정사가 나오는 O형식 구조가 되면 여기는 lead는 이끌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다시 얘기하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예요. 다시 한번 주어는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이끌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O형식 동사 lead가 나왔고 목적어 그리고 여기 누구 자리예요? 목적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 목적어를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o 부정사게 하는 편견, 편향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to 부정사하게 하는 편견, 편향입니다. 이 편견, 편향에 의해서 이 모든 인간들은 영향을 받는구나.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뭐하게 하는 make assumption인데 숨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동사 make 그 다음에 assumption 이렇게 하면요 가정하다, 추측하다 이 뜻이에요. make assumption은 가정을 만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정하다, 추측하다인데 지금 잘 보시면 왜 썼냐? 이 형용사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옳지 않은 잘못된 가정 또는 추측을 하도록 만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잘못된 가정 혹은 추측을 하도록 만드는 편향, 편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마이너스로 작용을 한 거죠. 왜? 잘못된 추측을 하게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뭐에 대한 추측? 자, assumptions about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에 대한 잘못된 추측. 뭐에 대한? other people이죠. 그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추측을 하도록 만드는 됐어요? 만드는 뭐 편견. 이 편견에 의해서
모든 인간들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affect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주제문 얘기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거꾸로 가봅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추측을 하도록 만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추측을 하게끔 만드는 편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으면 계속해서 이 bias라는 단어는 마이너스로 작용을 한 겁니다. 부정적으로 언급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everyone, 모든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편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한 거예요. everyone. 자, to a certain extent 혹은 to a certain degree, 어느 정도까지는 이럽니다. 이 extent하고 degree는 정도란 뜻인데 어느 정도까지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빈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지금까지 내용은 어땠죠? 바이어스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었어요. 지금까지도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앞으로도 그런지 좀 더 봅시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빈칸 완성 문제는 이어서 밑에 부분, 빈칸 문제는요, 반드시 아랫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을 읽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추론하셔야 돼요. 위에 부분을 보고 찍는 게 아닙니다. 자, if you are an early human인데 초창기 인간이에요. 원시인 같은 존재예요. 아마도 Homo erectus. 그러면 Homo erectus와 같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기의 인간, 초창기 인간이었다면 이거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If you are an early human인데 지금 주어 왔죠? 동사 왔죠? An early human, 보어 자리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컴마는 왜 나왔냐? 이 동격이에요. 여기 Homo erectus라는 명사고 동격이에요. 그럼 얘는 왜 나왔을까요? works, working. 자, 여기를 동사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동사로 하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이미 동사가 여기 왔거든. 그럼 동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죠? 그럼 하는 일이 뭐예요? 앞에 있는 이 early human, 다시 얘기하면 Homo erectus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사라고 하고요. 이 work라는 단어가 work around, 뭐뭐 주변을 걷다, 거닐다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work라는 단어가 걷다의 뜻으로 쓰이면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다시 한번 무슨 뜻으로 쓰였을 때 걷다로 해석이 되면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무슨 관계가 안 된다? 수동 관계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working은 앞에 있는 Homo erectus, 다시 한번 초창기 인간을 수식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글 주변을 걷고 있는 초기 인간이라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초창기 인간이라면 여러분들은 may see. 자, see 다시 한번 보시면 무슨 동사죠? 우리가 배웠던 그 지각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 an animal, 의미상의 주어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누가 온다고 배웠죠? 우리 기억해 보시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 관계일 때 쓰는 건 동사 원형 혹은 현재 분사 ing였죠. 기억하세요? 수동 관계일 때 쓰는 건 뭐였나요? 과거 분사 PP형이었죠. 투부정사는 어떻다? 절대로 오지 못한다. 자, 지금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무슨 관계였기 때문에? 능동 관계이기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동물이 다가오는 거기도 하고요. approach는 자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쓰인 approach가 문법으로 보면 자동사를 썼기 때문에 수동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P형도 안 되고요. 투부정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누구냐? 현재 분사 ing가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혹은 동사 원형인 approach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동사 원형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동물이 뭐 하고 있는 모습을,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상황을 기억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글 주변을 거닐고 있는 초기 인간이라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어떤 한 동물이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됐죠? 지금 빈칸 다음 문장을 읽었는데요. 자세한 힌트는 없어요. 상황만 보여줬어요. 어떤 상황이죠? 동물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이어서 가봅시다. 자, 동물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자, you have to make very fast assumptions. 쌤이 아까 얘기했지만,
make assumption은 뭐라고 했죠? 추측하다라고 했죠. 근데 fast가 났으니까 여러분들은 매우 빠르게, 매우 빠른 추측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매우 빠른 추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about 전치사인데 자 문법 정리합시다. 자 전치사의 누구 자리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고요. if나 whether를 쌤이 보기를 보여드렸는데 명사절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배웠던 중요한 문법 하나 내용이 있습니다. 자, if로 시작하는 명사절 우리 배운 적 있죠? 뭐뭐인지 아닌지. if로 시작하는 명사절은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목적어. 다시 한번 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목적어. 두 가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세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올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if로 시작하는 명사절은 목적어 역할만 가능하다라고 배운 적 있죠?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목적어 이름을 세 가지라고 배웠거든. 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목적어, 마지막으로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배웠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명사절 if로 시작하는 명사절은요. 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목적어 역할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절 if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명사절 if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없다. 그럼 whether는요? 다 돼요. 그래서 여기 whether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 끝까지. 여기 끝까지가 바로 뭐다? 명사절 whether입니다.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이 5월 날만 가지고 푸시면 안 됩니다. 둘 다 가능한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럼 뭐인지 아닌지 그 동물이 is safe or not이니까 그 동물이 안전한지, 즉 안전한 동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매우 빠른 추측을 해야겠죠. 그리고 based on 뜻은 based on은요 뭐뭐를 근거로 하여 라는 뜻인데 이 based on이 나오면 중요한 힌트입니다. 다시 한번 based on 나오면 중요한 힌트예요. 뭐뭐를 근거로 하여 라는 뜻입니다. 따로 적으세요. based on 뭐뭐를 근거로 하여. 그래서 쌤이 다시 한번 써볼게요. based on 나오면요 이 뒤에 명사가 나올 건데 이 명사가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왜? 이게 근거가 돼요. 그래서 뭐뭐를 근거로 하여 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뭐를 근거로 해서 이런 매우 빠른 결정을 해야 되죠? 추론을 해야 되죠? 뭐를 근거로? appearance, 뭐의? 동물의 겉모습, 외모. 그쵸? 그래서 동물의 겉모습, 외모에만 solely 의존해서, 근거로 해서 그 동물이 안전한지,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었어요? 가까이 다가오고 있던 동물. 기억하시죠? 지시형 형사 나오면 늘리세요. 그래서 that approaching animal입니다. 그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던 나한테 지금 그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던 그 동물이 뭐를 근거로 해서 이 동물이 가진 외모, 즉 겉모습에만 의존을 해서 근거로 해서 이 동물이 안전한 동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빠른 추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빠른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빠른 추론을 한다는 것은 물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죠.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과정도 그래요. 근데 의사결정을 물론 신중을 기해서 아주 천천히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의 고심 끝에 결정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공부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신속하고 빠른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느 정도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도 그렇지? 그래서 어떤 마이너스가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신속한 빠른 결정을 해야만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정이 늦어버리면 이미 기차는 떠나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속한 빠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 same is true of 쌤이 색칠했는데 뭐뭐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the same is true of 하면 뭐뭐도 마찬가지다
뭐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언급했었던 내용이 똑같이 반복될 건데 대상만, 소재만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방금 전까지 어떤 내용을 했죠? 동물이 다가오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동물이 나한테 위협이 되는 동물이냐 아니냐, 즉 이 동물이 안전한 애냐 혹은 안전하지 않은 애냐라는 걸 우리가 빠르게 추론을 해야 되는데 뭘 보고 추론했죠? 외모,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다. 즉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추론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말을 짧지만 우리가 좀 늘려보세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우리가 뭐에 근거를 해서 판단을 하겠어요? 외모, 겉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도, 쭉 추론을 할 때도, 물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를 근거로 해서,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진 외모, 겉모습을 근거로 해서 빠른 추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글의 주제문이고 핵심 문장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짧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늘리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 우리 인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도, 추론을 할 때에도 뭐 한다? 뭐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이 가진 외모, 겉모습을 근거로 하여 빠른 추론을 한다. 빠른 판단을 내린다. 이거죠. 그게 주제문입니다. 자, you make split second. split second는요, 빠른, 즉각적인이라는 뜻인데, immediate, 즉각적인, 혹은 빠른, make decision, 의사결정을 내리다인데, make decision, 의사결정을 내리다예요. 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대요? SWOT.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위협에 대한 빠른 판단을 한다, 빠른 결정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빠른 결정을 해야죠? In order to, 동사 원형. In order to have plenty of time. time이란 단어 앞에 to 부정사가 보이면요, 항상 수식해 주세요. 그래서 to 부정사 할 시간. plenty of는 충분한입니다. 그래서 도망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도망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위협에 대한 빠른, 즉각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거죠. 만약 필요하다면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려야 되죠.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는 빠른 결정을 해야 되죠. 그죠? 나한테 위협이 되거든 빨리 도망가야죠. 적이면. 그죠? 근데 나한테 위협이 되는 사람이 아니야, 적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빨리 도망갈 필요가 없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잘 보세요. 자, 마지막 문장이 핵심 문장인데 잘 보세요. 자, this could be 난데 여기서 this는요, 앞문장의 내용 전체입니다. 앞문장 내용 전체라고 써주시고요. 앞문장 내용 뭐였죠?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도망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위협에 대한 빠른, 신속한, 즉각적인 결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 즉각적인 결정이 could be one route, 뭐가 될 수 있어요?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원인, 근원, 같은 말입니다. 뭐에 대한 원인,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Our tendency 나왔는데 쌤이 문법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tendency라는 단어는 경향, 성향이란 단어인데 inclination이라는 단어하고 동의어고요. 항상 이 tendency 혹은 inclination이라는 단어는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냐? 뭐뭐 하려는 성향, 경향이에요. 다시 한번, to 부정사 하려는 경향, 성향 이런 뜻이고요. 뭐뭐 하려는 성향, 경향. 이 표현이 나오면 주제문이라고 보세요. 주제문. 자, 그럼 우리 인간들은 뭐 하는 성향,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뭐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봅시다.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다? Our tendency to 나왔죠. 그럼 이렇게 수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이세요? 그리고 categorize, 핵심어입니다.
자, 범주화하다라는 뜻이고요. 병렬 구조로 라벨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categorize는 범주화하다예요. 범주화시키다. 라벨은 뭐냐면 레이블은 분류하다 뜻입니다. 다시 한번 레이블이라는 단어는요. 분류하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lassify라는 단어 본 적 있으시죠? 동의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classifier가 동의어가 바로 categorize였어요. 그러면 이 세 개 단어는 다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 방에 갑시다. 뭘로? 분류하다로 갑시다. 그러면 앞에 까지 마시고 뒤에 거 한번 해보세요. 투부정사끼리 병렬 구조일 때 투 생략돼 있겠죠. 이렇게. 그럼 뭐 하는 경향 성향이야? 투부정사려는 우리의 성향 경향이거든. 그래서 label others. 다른 사람들을 분류하려는 우리의 성향 경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를 근거로 해서 based on 보이시죠? 그럼 뒤에 있는 명사가 핵심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ooks는 겉모습 외관인데 외모 겉모습 쌤이 써놨습니다. 여기서 looks는요 appearance의 뜻이에요. 외모 겉모습. 그래서 뭐를 근거로 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 겉모습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옷차림 다시 얘기하면 외모 겉모습 맞죠? 그래서 based on their appearance로 가보실까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외모 겉모습을 근거로 하여 다른 사람들을 뭐하는 분류하려는 우리의 성향, 경향 이런 것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인간들은 뭐 하려는 성향,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 보려는 성향,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be likely to 혹은 동의어 inclined to 뒤에 누굴 쓴다고 했죠?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 이거 기억하세요? 쌤이 이 표현 나오면 주제문이라고 얘기했거든. 쌤이 이거 갑자기 왜 얘기했죠? 주어가 투부정사 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을 주어로 한다면 우리 인간들은 뭐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다른 사람들을 분류하는 경향. 다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해보려는 추측을 하려는 경향이 있죠. 판단해 보려는 경향이 있죠. 뭐를 근거로? based on their looks 혹은 based on their appearance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 겉모습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분류한다. 다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겉모습을 근거로 판단한다는 건 뭐죠? 편향, 편견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인간들 모두는 뭘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첫 문장 다시 한번 쓱 올라가 보시면 여기 첫 문장 자, we are all biased라고 나왔죠. 우리 모두는 뭘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편견돼 있다고 했어요. 편향돼 있다고 했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간들 모두는 누구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나 편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섣부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리 판단해 놓는 거죠. 뭐를 근거로? 외모를 근거로. 물론 그 외모를 근거로 하는 것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물론 틀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우리는 왜 이런 편향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뼛속부터 DNA부터 이런 연습이 돼 있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동물의 겉모습을 보고요. 이게 안전한 동물이다, 위험한 동물이다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던 DNA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서라도 판단을 할 때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많이 하죠.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다. 위험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편견되어 있다, 편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편견이라는 것이 빈칸한다 라고 했어요. 그죠? 자, 주제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나왔나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물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한 빠른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빈칸 뒤에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 했어요? 이 동물이 혹은 사람이
그죠? 동물이나 혹은 사람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한 빠른 판단을 내려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어느 정도는 편견이라는 것이 뭐죠? 빈칸 답.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견이라는 것은 뭐다? Necessary survival skill. 뭡니까? 필요한 생존 기술이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빨리 튀겠죠. 그죠? 자, 2번 보기. origin은 유래의 기원인데 상상력의 유래의 기원이다? 아니죠. un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은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비바람직함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mental capacity인데 capacity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정신적인 능력, 정신 능력 그건 아닌 것 같아요. barrier는 장벽입니다. 장벽. 그리고 barrier to 하면 뭐뭐에 대한 장벽이라고 해석하시면 딱 좋아요. barrier to 묶어서 외우시고요. 뭐뭐에 대한 장벽이에요. 그래서 뭐에 대한? relationship, 관계죠. 관계에 대한 장벽입니까? 편견이 그 얘기는 아니었어요. 챌린지 우리 많이 본 단어죠. 이제 물론 도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했어요. 난제, 어려움이라고 했죠. 어려움으로 외워달라고 했는데 뭐에 대한 어려움입니까? moral judgment. moral은 도덕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도덕적인 판단에 대한 뭐예요? 어려움. 다시 한번 편견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판단에 대한 어려움이었나요? 그건 아니었죠. 정답 1번입니다. 정리하시면 되죠. 정리하세요.